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4-1단원에서는 뭘 배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제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기체도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쓴다? 입자 모형이라는 걸 쓴다. 입자는 근데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 뭐다? 확산과 증발이다. 확산은 뭐다? 기체가 스스로 움직여서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한다. 증발은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가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증발이라고 한다. 증발은 액체 표면, 끓음은 액체 내부라서 증발과 끓음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산할 때 기체는 어떻게 퍼진다? 사방으로. 입자는 어떻게 퍼진다? 사방으로 퍼진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산의 예가 있었죠? 뭐였죠? 마약 탐지견이 마약 냄새를 맡는다. 전자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는다. 뭐 다양하게 있었고, 증발은요. 어항에 물이 줄어드는 것, 빨래가 마르는 것, 염전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스스로 정리하기를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풀었었죠? 같이 풀면서 채점까지 하고 이 사진도 선생님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기체는 크기가 매우 작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쌤도 책을, 교과서가 있지만 책을 같이 보면서 할게. 그 다음에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입자를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나타낸 거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입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다음 현상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까닭인데 이거는 입자의 운동까지 볼게요. 확산과 증발은 뭐 때문에 나타나 얘들아? 그렇지. 입자의 운동이다. 입자의 운동 때문에 나타나고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시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지는 이유는 냄새 입자가 확산을 해서 내 코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항 속에 물이 줄어드는 거,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거,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것 등이 증발의 예시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볼까? 그냥 아예 쭉 가볼게요. 3번 온도와 입자의 운동인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아니면은 줄어들어요? 그렇지. 온도가 높아지면 으아 이러면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더운 여름이 겨울보다는 냄새가 더 많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뭘수록 확산과 증발이 잘 일어나요?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과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옆에 가볼게요. 다음 현상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까닭은 무엇인지 쓰래요. 가끔 빵 냄새가 난다. 풀잎피의 이슬이 오후에 사라졌다. 꽃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진다. 확산의 예시, 증발의 예시, 얘도 확산의 예시니까 확산과 증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이다. 입자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집에 배달되어 온 음식 냄새를 냄새 입자 모형으로 표현한 건데요. 시간이 지났어요. 일단 시간이 지났구나. 음식 냄새가 퍼진 모습을 아래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래요. 입자 개수부터 일단 세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네요. 13개. 자, 처음에는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집안에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입자는 또 어떻게 퍼진다? 사방으로 퍼지니까 사방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추운 날보다 따뜻한 날에 빨래가 더 잘 마르는 건요. 온도가 일단 추운 날보다 따뜻한 날이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여 증발이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추운 날보다 따뜻한 날에 빨래가 더 잘 마르는 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리면은 빨간색 펜으로 다시 적어놓고 맞으면 동그라미를 해서 좀 이따 필기사진을 보낼 때 체크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단원이 마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4-2단원으로 가볼게요. 4-2단원은요. 기체의 부피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체는 기체 입자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체 입자를 입자의 모형으로 표현을 해봤잖아요. 이번 단원은요. 그래서 기체가 이제 어떻게 부피가 변하는지에 따라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기체에 압력이 있고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그리고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소단원으로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듯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관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기체 온도와 또 부피가 또 관계가 있구나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처럼 목소리가 예쁜 사람을 보통 발표할 때 시키지만 오늘은 그런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공기로 하늘을 나는 열기구입니다. 여기는 열기구 축제장, 커다란 풍선에 달린 바구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었어. 옆으로 눕혀있는 기구 안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니 기구가 서서히 부풀어 올랐어. 그리고 압축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연료를 태워 만든 불꽃을 기구 안으로 향하게 하니 기구가 점점 팽팽해지는 거야. 불꽃을 더 강하게 하자 열기구가 서서히 뜨기 시작했어. 여러 사람이 바구니에 타고 있어. 꽤 무거울 텐데 말이야. 열기구는 어떻게 하늘로 떠오르는 것일까? 여러분, 열기구는 어떻게 하늘로 떠오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내 생각 말하기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체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지는 건데 이미 배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까닭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다 적으셨죠? 여러분 내 생각 말하기를 적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구에 공기를 넣으면 기구가 부풀어오는 까닭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거고 그래서 기체의 압력 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기체가 압력을 가지고 있구나. 기체는 압력을 어떻게 가할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압력이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 시작! 기체의 압력을 기체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체 압력은 기체 입자의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옆으로 가볼게요.
자, 공기 매트는 어떻게 무거운 차를 들어 올릴까?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막 주입하면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무거운 차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또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적었었겠죠? 그러면 우리 넘어가 볼게요. 기체 압력이 나타나는 까닭. 오늘 기체 압력이 나타나는 까닭, 기체 압력이란 무엇일지 영상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에어백. 자동차 안에 있는 센서가 일정 세기 이상의 충격을 감지하면 순간적으로 기체를 내보내어 에어백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체가 가득 들어있는 에어백이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기체의 압력 때문입니다. 기체 입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기체 입자들은 벽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는데 이를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풍선이나 공에 공기를 넣으면 둥근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도 기체의 압력이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체의 압력을 이용해 깨지기 쉬운 물건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고 소방구조대가 무거운 자동차를 들어올리며 에어백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체 압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체 압력 뭐지? 그리고 압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 선생님이 연필 여기 있네요. 얘들아, 같은 크기의 힘으로 우리가 힘에 대해서 배웠죠? 연필 양쪽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연필 양쪽을 누르면 어느 쪽에 손가락이 더 깊이 눌려?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지금 뾰족한 쪽에 손가락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근데 여기는 뾰족하게 자국이 남아있죠. 뾰족한 쪽에 손가락이 이렇게 더 깊이 눌려요. 선생님은 같은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힘을 받는 넓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힘을 받는 넓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구나.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 이때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하는구나. 압력. 자, 다시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압력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힘을 가했잖아요. 힘을 똑같이 가했는데 넓이는 이거가 넓어? 아니면 여기 꼬다리 여기 끝에 요 꼬다리가 더 넓어요? 넓이가? 여기가 더 넓어요. 그러면 같은 힘을 작용할 때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잖아. 그러면 이 일정한 이거는 넓은 데에 힘을 100을 가한 거고 얘는 1인데 100을 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 10일 때 이 100을 가한 것과 아이고 선생님 이거 찾는데 지금 사이에 껴가지고 안 나와요. 자, 힘을 가했는데 11대에 100을 가한 것과
1인데 넓이가 1인데 100을 가한 거. 그러면 얘가 1일 때는 1에 관한 면적에서는 받는 힘이 몇이겠어? 10이 되겠지. 자, 이해가 해요?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넓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전체에다가 선생님은 100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에 선생님은 이거 하나에 100을 가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같은 넓이인 이것에 받는 힘과 얘를 비교를 했을 때, 넓이가 같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힘을 많이 받아요? 그치? 얘가 100을 받고 얘는 100을 몇으로 나눠야 돼? 4, 4, 16. 16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힘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힘은 어땠어? 같았어. 100으로 이렇게 같았는데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압력이 더 큰 경우는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A나 B 중에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압력을 지금 선생님은 고체에서 이렇게 가한 거잖아요. 근데 압력은 공기와 같은 어디에서도 나타난다고? 기체에서도 나타나는데 헐 대박, 압력은 공기와 같은 기체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활동으로는 기체가 압력을 나타내는 까닭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건데요. 얘들아, 이 실험을 선생님이 직접 해볼게. 페트병에 쇠구슬 20개를 넣고 흔들면서 손바닥에 전해지는 힘을 느껴볼게요. 그리고 페트병에 쇠구슬 40개를 넣고 과정 1의 결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페트병에 유리구슬 5개를 넣어볼게요. 유리구슬 5개. 보이세요? 안 보이겠지? 유리구슬 이렇게 5개를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손바닥에 전해지는 힘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5개를 더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개가 되겠어? 5 더하기 5 총 10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넣어서 총 10개가 되었고 힘을 어떻게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은 과정 1과 2 중에 어느 게 더 컸냐면 선생님은 과정 2가 더 컸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빼고 과정 2가 더 컸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한 분을 섭외해서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실험 영상도 보고 올게요. 자, 오늘의 실험입니다. 먼저 빈 페트병에 구슬을 5개를 먼저 넣어보고, 여러분 소리 넣어보고 이렇게 닫아서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선생님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네. 자, 우리 1학년 2반 담임선생님 서준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먼저 이거 흔들어서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을 일단 느껴볼 거예요. 열심히 흔들어 주세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다가 유리구슬 5개를 더 넣을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유리구슬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5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아까 5개랑 지금 5개 더 넣은 10개랑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흔들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의 5개와 지금 10개 중에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은 어느 게 더 강한가요? 10개요. 10개가 더 강한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실험 영상 여러분 잘 봤죠?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 서준영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도 과정 1과 과정 2 중에 어느 게 더 크다 그랬어?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이? 과정 2 10개를 담은 게 손바닥에 느껴지는 힘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활동에서 발견한 점과 궁금한 점을 한번 써보실게요.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시간을 드리면 노래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페트병에 여러분 쇠구슬을 넣고 이렇게 선생님은 유리구슬을 이 유리구슬이 페트병 벽에 충돌하면서 뭐를 가하냐면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얘들아 기체 입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하나의 기체 입자라 생각해보면 얘는 선생님이 지금 운동하게 시켰지만 기체 입자는 여러분 스스로 운동한다고 이미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체에서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 입자들이 용기 벽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에 뭐가 나타난다? 압력이 나타납니다. 자, 기체에서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 입자들이 용기 벽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압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힘들었을 때 손에 이런 힘이 느껴졌을 때요. 기체도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기체에 압력이 나타나요. 기체 입자는 우리가 스스로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 입자들이 용기 벽에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에 압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포인트는요. 기체 입자는 선생님이 확산을 만약에 했대. 사방으로 퍼진다고 했어?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다 했어? 사방으로 퍼진다고 했었잖아요. 기체 입자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냐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체 압력은 어느 방향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입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페트병 속 새 구슬의 운동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힘을 가하는 걸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구슬들도 여러분 여러 방향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쇠 구슬을 기체 입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기체 입자들이 용기 벽에 계속 충돌을 하고 그래서 압력이 나타나고 이 충돌하는 방향은 모든 방향이면서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4-8과 같이 바람이 빠진 농구공에 공기를 더 넣어요. 그러면 공기를 넣는다는 건 기체 입자를 더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기체 입자가 농구공 벽에 충돌을 하고 모든 방향으로 압력을 가함으로 압력이 커져서 농구공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체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고 더 많이 벽에 충돌을 하니까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영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까닭을 이제 같이 알아볼 건데 이런 걸 이제 기체 입자 지금 운동하고 있죠. 여기다가 공기를 막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체 입자들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체 입자가 많을수록 기체 입자가 농구공 벽에 더 많이 충돌하여 압력이 커지는 걸 여러분들은 관찰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기체 압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기체 압력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기체에서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 입자들이 용기벽에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어느 방향으로 운동한다?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해서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기의 지금 우리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대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늘 대기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크기는 이 지표 부근에서 1기압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점점 적어져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산소통 들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어지니까 대기압도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느끼기에는 대기에 둘러싸여 있고 대기압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사실은 이 대기압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기체 입자는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서 기체 입자는 압력을 이렇게 가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냐?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압인데 우리가 대기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늘 대기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크기는 지표 부근에서 1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적어지므로 대기압도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세요. 노래가 끝났으니까 우리 다시 스스로 확인하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입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힘 때문에 기체에 뭐가 나타난다? 그렇죠. 압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으면 타이어가 팽팽해지는 것은 기체 입자가 타이어에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하여 기체의 압력이 커져요?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져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여 많아져서 기체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타이어가 팽팽해집니다. 자, 3번. 매끈한 벽에 여러분 흡착 고무를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걸어 놓을 수 있는데 왜 잘 떨어지지 않게 될까요? 대기 압력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대기 압력은 모든 물체에서 여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공기가 계속 바깥에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건데 안쪽은 압력이 여기 고무 안쪽은 압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거의 없으니까 얘는 압력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흡착 고무의 안쪽은 공기가 거의 없어. 압력이 약하지만 흡착 고무 바깥쪽은
대기압이라는 게 있죠. 대기압이 작용하여 흡착 고무를 누르고 있으므로 흡착 고무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열쇠는요. 기구에 공기를 넣으면 기구가 부풀어 오르는 거는 기구 속 공기 입자가 충돌하여서 기구벽에 충돌하여 뭐가 커지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기구가 부풀어 오르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여러분 공기 매트는 어떻게 무거운 차를 들어 올릴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기체 압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볼까? 공기 매트 안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 공기 매트 안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 뭐가 많아져요? 공기 입자가 더 많아지겠죠. 입자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불어 넣으면 공기 매트 속 기체에 뭐가 커져? 기체의 압력이 커져. 기체 압력이 커져 뭐를 밀어 올릴 수 있어? 차를 밀어 올리기 때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제를요, 요거 채점한 사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필기한 사진을 141쪽까지 필기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체의 압력은 또 뭐와 관계가 있을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